도성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 끝, 윤갑의 집마당에 여리와 강철이가 마주 서 있었다. 여리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이를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머니를 죽인 게 내가 아니라 팔척귀였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미안함으로 뒤엉켜 있었다. 강철이는 말없이 여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여리야, 너한테 그 얘기를 왜 했겠냐? 그때는 그냥 나라도 원망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앉았다. 내가 널 오해했어. 13년 동안 날 곁에서 지켜줬던 너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강철이는 여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멍청이. 울지 마.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놈인 줄 아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손은 조심스럽게 여리의 어깨에 얹혔다. 여리는 그의 손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강철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미소가 살짝 번졌다. 그 순간 윤갑의 침모연금이 마당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디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연금은 강철이와 여리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 가비가 여리한테 마음이 있는 게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어딘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한편 궁궐에서는 이정이 서재일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구질한 자를 아직 찾지 못했느냐? 이정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서재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전하. 맹청의 판수들은 모두 풀려난 상태라 그 자를 찾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옵니다. 이정은 이를 악물었다. 팔척귀를 움직이는 자가 맹청에 있다. 반드시 증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그는 여리와 강철이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 아이들이 이 궁궐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도맡아 하는 여리에게 마음이 쓰이고 있었다. 그 시각 김인봉의 저택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인봉은 곽상춘과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 이묵이 놈의 발목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열이라는 계집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그의 눈은 도끼로 빛났다. 곽상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무기를 묶는 부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의 손에는 풍산이 만들어준 뱀을 잡는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김인봉의 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외조부이자 영의정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악행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의 딸 선왕의 정비가 선왕으로 인해 죽은 원한도 있었지만 진짜 목적은 이정의 개혁을 막기 위해 원자를 죽이고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여리는 그 계획의 핵심 방해꾼이었다. 그 무당년의 핏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김인봉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고요한 밤 하늘에 날아드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도성 밖 깊은 숲속에서 비비는 강철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비비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강철이 형님, 환갑 넘은 양반놈들이 글쎄 죄다 그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묵이 힘을 막는 돼지 부적이라나?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강철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부적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인간들 잔재주일 뿐이야. 그는 비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비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님, 저도 그 부적 때문에 가마 위를 날아가다가 땅에 처박혔어요. 만만치 않다고. 강철이는 여전히 무시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비비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철이는 방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를 펼쳐보던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내 모친이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거라. 편지를 읽은 강철이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나를. 그는 이를 갈며 폐가를 향해 서둘러 달렸다. 폐가는 도성 밖의 황량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기둥과 무너진 지붕 사이로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강철이는 폐가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연금, 어디 있지? 순간 복면을 쓴 무사들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철이는 언얼도를 꺼내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무사들 중 하나가 돼지 부적을 꺼내 보이자 강철이는 비비의 경고를 떠올렸다. 이 망할 부적, 강철이가 이를 갈며 말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무사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철이를 더욱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무사들은 강철이를 몰아붙였다. 그는 언얼도를 휘둘렀지만 인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놈들, 감히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다. 사방으로 둘러싼 무사들은 그를 폐가 안으로 몰아세웠고 폐가 안으로 몸을 피한 강철이는 폐가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무사들이 밖에서 걸어 잠근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기 힘들었고 폐가 곳곳에는 풍산의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강철이는 문을 부수기 위해 기운을 끌어올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폐가 밖에서 비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저기. 비비는 강철이에게 달려왔다. 이 부적 내가 부숴줄게. 비비는 야광주의 힘으로 부적을 찢기 시작했다. 부적이 찢어지고 강철이가 폐가 밖으로 나왔다. 비비, 고맙다. 그는 이를 악물며 폐가를 빠져나갔다. 비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형님, 열이 그 계집이 도성 박산속으로 갔어요. 뭔가 수상해. 강철이의 눈이 커졌다. 열이? 그는 즉시 열이가 있는 곳으로 달렸다. 한편 열이는 김인봉의 계략에 빠져 궁 박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인봉은 열이를 혼자 유인하기 위해 서찰을 보냈다. 서찰에는 최원우가 도성 외곽에서 팔척기의 단서를 찾았으니 급히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열이는 명두를 쥐며 산길을 따라갔다. 대감마님이 무슨 일이지?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산속 깊은 곳, 열이가 한적한 공터에 다다르자 복면을 쓴 괴한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칼이 태양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열이는 두려움에 떨리듯 말했다. 왜 이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괴한들이 칼을 들며 다가오자 열이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구해줘, 강철아. 제발. 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철이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정은 서재일에게 열이의 움직임을 은밀히 호위하라는 명을 내린 터였다. 저들을 막아라. 서재일의 외침과 함께 군사들이 괴한들을 몰아붙였다. 괴한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쳤다. 열이는 숨을 헐떡이며 군사들을 바라봤다. 군관 나리. 어떻게? 서재일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전하의 명이셨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열이는 안도하며 명두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철이 어디 있지? 그때 강철이가 헐떡이며 산속으로 뛰어왔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열이야. 그는 열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며 다가갔다. 열이는 강철이를 보며 발끈했다. 너 또 어딜 그렇게 다녀왔어? 몸주신이 제자를 잘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강철이는 투덜거리며 대꾸했다. 지켜줘? 내가 너 구하러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인간의 몸뚱아리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강철이가 말한다. 그는 열이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피식 웃었다. 근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열이는 강철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조심해. 알았지?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궁궐로 돌아온 열이와 강철이는 이정을 찾았다. 열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팔척귀를 움직이는 자가 맹청에 있습니다. 아구질한 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렸다. 이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의 스승이셨던 최원우 대감이 도성으로 돌아와 서고에서 팔척귀의 기원을 찾고 있다. 그와 함께 단서를 찾도록 하거라.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내 너를 궁궐 내 가까이 두어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검서관 윤감만큼이나 이정은 열이를 아끼고 있었다. 열이가 나가자 강철이는 이정을 보며 따지듯 말했다. 내가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대체 그걸 열이한테 왜 말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이정이 넙덕의 죽음에 대해 열이에게 말한 것을 괘씸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열이를 아끼는 내 마음, 내가 중전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강철이는 순간 멈칫했다. 이정은 말을 이었다. 여인들은 때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열이에게 내 진심을 담아 행동하거라. 그리하면 열이도 차차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강철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 귀찮게 만드는군.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윤갑의 집으로 돌아온 여리는 강철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강철이의 눈치를 살폈다. 강철이, 내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강철이는 돌아앉아 뾰로통한 척했지만 여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는 툴툴거리며 여리를 흘기 쳐다봤다. 여리는 피식 웃으며 다가갔다. 그럼 내가 평생 몸주신으로 모실게. 됐지? 그녀는 장난스럽게 강철이의 어깨를 툭 쳤다. 강철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 진짜, 얼굴을 그리 가까이 들이대는 건 반칙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여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이무기 강철이도 사내인 건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김인봉의 저택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곽상충에게 말했다. 여리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이제 이정을 직접 노려야 한다. 원자를 잃은 이정은 무너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곽상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적을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일에 그 부적이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 이무기 놈도 그 무당년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인봉은 풍선을 다시 만났다. 넙덕의 핏줄이 열이라는 계집이었구나. 그는 이글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팔척귀가 그 무당년의 핏줄이라도 잡아먹고 싶은 개로구나. 풍선은 떨며 대답했다. 한 달 안에 원자의 목숨줄을 끊겠습니다. 그 계집도 함께 말입니다. 궁궐 밖 최원우는 가섭스님과 함께 서고에서 팔척귀의 기원을 찾고 있었다. 스님, 이 악귀는 선왕 때부터 왕가를 저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원우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가섭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큰 원한을 품은 혼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 결국 악귀를 깨운 것이지요.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이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성의 거리에서 비비는 강철이를 다시 만났다. 형님, 그 부적 진짜 위험하다니까. 환갑 넘은 양반들 다 그거 지니고 다닌다고. 비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철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여리가 또 무슨 무모한 짓을 할까 봐 걱정이야.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여리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궁궐의 서고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최원우와 함께 팔척귀의 단서를 찾고 있었다. 여리는 오래된 서책을 뒤지며 말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악귀를 조종하고 있어요. 아구지? 그자가 열쇠예요.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강철이는 여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 너, 또 무모하게 굴 생각이지? 내가 옆에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는 장난스럽게 여리의 머리를 툭 쳤다. 여리는 발끈하며 대꾸했다. 무모한 건 너야. 폐가에서 혼자 싸우다 죽을 뻔했잖아. 그녀는 강철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론 나랑 같이 다녀. 알았지? 강철이는 여리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좋아, 약속하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 망할 인간 몸뚱이도 쓸만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여리는 그런 강철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정은 김인봉과 독대하고 있었다. 대감, 맹청의 판수들을 다시 조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김인봉은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전하, 소신은 그저 왕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맹청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대비마마께서 연루되었다는 상소가 있어 그리 행하는 것이 두렵사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교활하게 빛났다. 이정은 이를 악물었다. 궁궐로 돌아온 여리와 강철이는 이정과 마주 앉았다. 여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하, 팔척귀의 기원을 찾으려면 맹청을 더 파헤쳐야 합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서재일에게 맹청을 은밀히 조사하라 명하겠다. 그리고 너희, 그는 여리와 강철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궁궐을 지켜줘. 여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전하.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철이는 여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 이제 내가 제자 지키는 것도 일이네.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여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자신들을 공격한 배후, 팔척귀의 기원, 그리고 맹청의 비밀. 여리는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윤갑나리,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당신을 구할게요. 강철이는 그런 여리의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같이 구할 거야. 너 혼자 두지 않아. 궁궐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이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쥔 방울과 야광주는 그들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과연 팔척귀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9회 뇌피셜이었습니다. 9회 기다리기 전에 한번 보시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